제주항공 항공기에 기내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나 급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150여 명은 20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김방훈 예정자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 토지가 제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주 지역에 허용된 외국계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제주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압력 조절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항공기가 급강하면서 승객들은 20여 분 동안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입니다. 좌석마다 비상운항 때 작동하는 산소 마스크가 매달려 있습니다. 승객 152명을 태운 이 비행기에 기내 압력 조절 장치에 이상이 발견된 건 이륙 48분 만인 오전 7시 18분쯤. 당시 18,000피트, 5.4km 상공을 날던 조종사는 비행 고도를 8,000피트로 3km 정도 급히 내렸습니다. 별도 기압 조절이 필요 없는 10,000피트 이하로 낮춘 겁니다. 산소 마스크도 내려왔지만 일부는 작동을 하지 않았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자기 기압이 높아지면서 일부 승객은 귀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애기들도 막 계속 울었어요. 아파가지고 진짜 무진장 호소를 했고 아픈 사람, 아주 심하게 아픈 사람은 앞에까지 걸어 나와서 승무원한테 호소를 했으니까. 해당 여객기는 정상 고도보다 낮은 상태로 20여 분을 날아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제주항공은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켰고 제주 김포 노선에서 5편이 결항돼 6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륙 전에 점검을 할 때는 이상이 없었고 승객들을 최종 목적지인 제주로 모셔와야 되니까 김포를 회항하는 것보다는. 제주항공은 지난 2011년에는 조종사가 기내 압력 조절 장치를 실수로 작동시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7년 전 생산돼 지난달 제주항공에 도입됐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등 3명을 제주로 급파해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항공기 관련 피해 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항공과 관련한 신고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항공사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여객 10만 명당 접수 건수도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와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가 많았습니다.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에서도 별다른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서 제주도는 김방훈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사회 내 최대 이슈인 제2공항 문제가 청문회에서도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방훈 예정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시간이 걸려도 소통하고 설득하겠지만 제2공항의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적정한 위치를 옮길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변경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 정무 기능에 대한 이런 확대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무와 행정을 하는데 업무 분담을 하는 그 내용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균등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저는 분명히 개인 소신으로 이안을 찬성을 했습니다. 자식과 가족들이 편법으로 농지원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곧바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님들도 다 이게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다 이게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다 이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재했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나는 이게 농업회사 법인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공직 입장이 되고
사업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심어서 놔둘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아마 조경수를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아마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청문위원회는 김방훈 예정자가 공직 생활에서 쌓은 경험이 제주도의 역량과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사실상 적격 취지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주도는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 오전 김방훈 정무부지사 임명식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도내 토지 가운데 드림타워 부지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지난 2006년 이후 토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 부지 2만 3천 제곱미터는 1,920억 원, 3.3제곱미터에 2,719만 원에 팔려 제주는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토지 실거래가 1위에서 5위는 모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돼 최근 1년 동안 제주 토지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서무서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장일현 제주서무서장과 만나 농업회사 범인이나 기획부동산 업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세력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장일현 세무서장은 부동산 투기 신속 대응팀을 꾸렸다며 위법사항은 엄격한 사법 처리를 하고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에 따른 기대와 의료기관 양극화에 따른 우려 등 양측면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이란 과연 어떤 병원이고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 설립을 신청한 서귀포시 제주 헬스케어 타운. 이곳에 빠르면 2017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 진료 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섭니다.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면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이윤이 나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없고 인건비와 시설 투자 등에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다릅니다. 병원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을 배당하느냐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계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2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병원을 짓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지 않자 정부는 2004년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계 영리병원이 허용됐고 다음 해엔 국내 비영리법인도 외국 법인과 합작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절차는 이렇게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의 인식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영리병원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박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의료 관광객은 5,200여 명. 외국인 관광객의 0.1%에 불과하지만 체류 기간과 지출 비용은 일반 관광객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되면 중국인 의료 관광객이 현재의 2배인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병원 내 인력 134명을 비롯해 1,7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의료 목적의 체류객이 그야말로 가장 여기에서 지출 단가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연관된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객당 단가와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고급 관광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주로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선진 의료 기술을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병원과 출혈 경쟁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내국인을 진료하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보험공단의 감독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도 가능한 데다 국내 병원들이 합작 형태로 잇따라 영리병원을 설립할 경우 전반적인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병원비 통제를 그 어디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전 국민의, 전 도민의 피해로 올 것입니다.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영리병원.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한라대학교의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한라대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004년 부설 유치원 설립 자금으로 31억 원을 교비로 충당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비 회계로 농지 5필지를 취득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세 필지는 이사장 일가의 소유로 돼 있다며 한라학원에 과징금 3억여 원을 징수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제주시와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입학 전형과 국고 보조금 집행 등도 부적정하다며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지만 개인 소득 증가율은 낮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지역 소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은 4.8%로 경기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도민 1인당 연간 소득은 1,5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해 전국 평균인 4.4%보다 증가율이 훨씬 낮았고 16개 시도 가운데에도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탐나 장애인 종합복지관 고은실 관장과 직업재활훈련생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중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이 25만 486원, 외도초등학교 5학년 2반 박지은 학생 가족이 28만 8,150원, 신은기 씨가 50만 원, 제주 애월체육관 고희경 씨가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군 예비후보는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도의원직을 사퇴한 위성군 예비후보는 시민의 편에서 법률을 만들고 개파의 이익만 쫓는 중앙정치 대신 희망의 정치로 보답해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는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색당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재검토와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 공유자원의 이익 도민 배당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후보들은 제주의 미래는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에 있지 않다며 제주가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실현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제주도 교육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형사부는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학교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00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니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성 소방정이 탄생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고민자 소방정책과 예산장비 담당을
내년 1월 1일자로 소방정 승진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은 경찰 총경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고 승진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두 번째 여성 소방정이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